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은정이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은 또 강원도 원주로 제가 초대 손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예, 인사해주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는 13년 됩니다. 지난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예. 제가 고향을 떠난 지는 2009년도에 떠났습니다.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예. 제가 고향을 떠나서 지금 돌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예. 굉장히 감회도 새롭고 또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가 이 생각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10년 넘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인가? 예. 그 누군가 물으면 대한민국에 온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제가 목숨을 걸고 예. 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을 했거든요. 예. 탈출했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행복하고 또 이렇게 자유로운 예. 존재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지난 오늘까지 날이 갈수록 감사한 거는 나도 이런 존재였구나. 네, 내가 너무 귀하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사람은 모든 삶의 여정에서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또 그 선택이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예. 선택인가. 예.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바로 저는 대한민국 생활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면 대한민국으로 온 것입니다. 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선택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간부하셨어요? 네, 단간부였습니다. 아버지도 원래 그런 특수기관에 있었거든요. 예. 특수기관에 있다가 철도에서 또 조직비서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단간부로 한 40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밑에서 성장하다 나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쵸. 그죠? 북한은 계급 사회니까 네, 아버지가 단간부면 아들도 단간부로 가는 확률이 높잖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쵸. 그 뭐 청년동맹하면 다음 네. 단계는 당일군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네. 스스로 포기를 했거든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예. 함흥에서 철도에서 일했거든요. 철도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네. 또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학생으로 공부하시면서 매일 저기 KTX 철도. 타고 네, 그렇죠. 다니신다면서요. 네, 어땠어요? 놀랍죠. 북한 보면 최대 구팽이, 그 다음에 구팽이 있고, 그 다음에 준구팽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 완행 일반 열차 있습니다. 이게 구수가 있는데 네. 북한의 철도는 네. 그 두만강에서 평양까지 가고 평양에서 두만강 가는 게 원래 1열차, 2열차 됐거든요. 그러다가 혁명의 성지 백두산 이게 나오면서 평양 해산행을 1열차 하거든요. 그래서 평양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도 갔습니다. 서울에서 나가는 열차는 호수고 거꾸로 들어오는 거는 짝수거든요. 1열차, 2열차, 3열차, 4열차 이렇게 되거든요. 평양 해산행을 1열차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해산에서 출발해서 평양까지 가는 게 몇 시간 걸릴까요? 구팽을 한다면은 약 14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그 완전히 돌아갈 때 90년대 이때는 14시간 정도 갔거든요. 밤에 타면은 자고 나면 아침에 평양에 들어가거든요. 할 때 평양역 내리면은 가장 가슴 뿌듯한 게 7시에 내리면 안개가 쫙 펴오르는데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할 때 거기 막 웅장한 음악과 함께 나오니 그게 영 긍지스러웠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국 와서 놀란 게 첫째, 한번 서울에서 부산 내려갔거든요. 티켓 떼는데 북한은 열차표 티켓 떼는 게 장사진입니다. 그렇지. 매표 행위가 심하거든요. 야매로 팔거든요. 1,000원짜리가 10,000원, 20,000원씩 하거든요. 10배, 그래요. 20배, 어떤 데 맞아요. 50배도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없어서 못 팝니다. 그리고 저는 철도에 있으니까 뭐 가면 출표 한 장 떼라고 하면 떼졌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가자마자 줄 서서 뚝 떼고 그 다음에 열차 연차가 안 되고 이 열차 놓치면 다음 열차 또 있는 거예요. 바로. 무슨 열차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열차 하나 탑니까? 이거 놓쳐도 내 고속버스 타고 합니다. 그래요? 고속버스 없으면 뭘 합니까? 자가용이 있거든요. 그래. 아유, 얼마나 좋은지. 그것만 있으니까 하늘을 날고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게 제가 교통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특히 서울역 갔거든요. 기차표 떼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안내원들 와서 안내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자, 서울 부산행 열차 몇 열차 개찰합니다 하면 안내원들 알려주면 우리 쭈루루 나가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개찰구 어디 있는 줄 알고 다
검표하는 줄 알고 지금 저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암만 해야 무슨 이 방송 나오고 안내원 나와서 안내해줍니까? 안 나오죠. 어머나. 이상한데 14시간 이제 금방 되는데 네. 이상한데요. 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죠. 그래 사람들 오고 지금 개찰구 앞에다 놓고도 개찰구 모르니까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검열혈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그저 나갔다 어디 뭐 화장실 아니면 나갔다 출입군 줄 알았거든요. 네. 거기 사실 거기를 나가야 되는데 모르고 어머나.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여기 개찰구 어딥니까? 그러니까 개찰구? 말을 몰라가지고 개찰구한테 나를 외계인처럼 보더니 개찰구? 어떡해.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예, 예, 이러는 거예요. 예. 중국인가 해가지고 예.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예. 그러세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어머나. 또 막 이러는 예. 겁니다. 그러면서 예. 국률한 눈길을 바라면서 근데 개찰구라는 게 뭔데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차를 타야 되는데 예.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방송도 안 하는데 아까 방송 나오는데요. 예. 방송도 살랑살랑 얘기하니까 좀 힘차게 말해요. 부산행 열차는 몇 시에 있습니다. 몇 번은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열차는 몇 번에 들어옵니다. 너무 이 약삭한 소리 하니까 제가 들을 게 뭡니까? 놓쳤죠 그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어떡해. 황당해서 예. 어떻게 빨리 가십시오. 저 몇 번은 지금 서 있다는 거죠. 지금 떠나기 몇 분이라는 거죠. 빨리 내려가라고. 그다음에 막 뛰어서 내려가는데 그 좀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 알면 그거 타고 내려가는데 예. 그저 돌아서 계단을 내려갔구나. 향해서 발삐네 삐질새라 막 뛰어 넘어갔습니다. KTX니까 예. 쫙 있는데 양쪽에 섰으니까 또 어디가 어디인지 어머나, 압니까? 맞아. 홈을 알아야 되는데 예. 7, 8남 예. 이거 다 떠나는 차거든요. 그다음에 옆에 사람 보고 이게 어느 차입니까? 예. 이거는 5호 차에 예. 무슨 C 예. 뭐 7호 차에 무슨 C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평양에서 공부할 때 일본 기록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네. 보면 일본 신간센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된 게. 예. 앞에 보니까 이렇게 곱등어처럼 이렇게 삐죽한 거죠. 예, 예. 우리는 붉은교 기관차 앞에 이렇게 넓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 곱등어처럼 이렇게 뾰족한데 야 멋지게 만들었네. 예. 그다음 올라가서 탔습니다. 탔는데 그래 거기 가지고 앉았는데 야 얼마나 차가 깨끗하고 깔끔한지. 그다음에 아우, 만져봤습니다. 네. 버들버들. 네, 버들버들하고 우리 연구실에도 이런 의자가 없는데 일반 열차에 지금 이게 그리고 간부들이 타는 차 같아가지고 이 항성에서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거든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데 네. 지금 우리 들어올 때도 안내원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차폐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열차원이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그 전무가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 들어올 때마다 인사하고는 지나가고 간혹 가다가 표를 확인하겠습니다. 한 그래요. 명씩 이렇게 할 뿐이지 예. 안 하는 거죠. 나도 그게 그 비밀이 궁금했거든요. 만한 예. 확인 기계 있거든요. 네, 네. 차 딱 누르면 어디에 장애인 앉아 있고 예, 예. 어디에는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예. 어른이 앉아 있다 하면 네. 이렇게 되면 확인되더라고요. 소리 북한 안 가면 지르지. 일반 칸에 가시라요 이러겠는데 그거 없이 너무 정중하게 이렇게 하고 안내하고 해서 야 이게 서비스가 봉사가 너무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착실하게 막히지. 하고 예. 예. 그리고 인상 하나도 찌그리지 예. 않고 그럼 나갈 때는 또 인사하고 또 나가고 맞아요. 그런데 속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300km입니다. 300km. 놀랬습니다. 북한 속도가 몇이나돼요? 빠르면 100이라는 100 못 넣습니다. 철길 로반 상태가 예. 안 좋으니까 예. 화물열차 달릴 때 보면 60입니다. 60. 예. 서울의 전철이 보통 80이거든요. 예. 80, 90이거든요. 네. 그 속도보다 못합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KTX 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비행기네. 그래요. 금방 지금 서울 내려 타는데 2시간 2시간 반이니까 네. 지금 여기 왔습니다. 청진에서 평양까지 얼마인지 압니까? 720km입니다. 기찻길로 예. 720km인데 예. 그러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한 500km 되거든요. 520km. 예, 예. 그럼 200km 모자란다 해도 그 2시간 반 동안 어떻게 오는가? 이건 도저히 상상 못하죠. 그래요. 너무 빠른 거죠. 일일권 아니까 일일권. 그쵸. 아침에 가서 일 보고 오후에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요. 부산에 가서 맛있는 점심 먹고 일 다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녁 차로 올라와서 서울에 집 오니까 저녁 7시 반 됩니다. 완전히 자동적으로 질서 의식이 딱 잡힌 딱 잡혀 것 있고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싸움도 안 합니다. 제일 먼저 타겠다고 막 배랑 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 간단한 트렁크 안에 팩 하나 메고 아니면 간단하게 노트북 가방 해서 거기 와이파이 다 되니까 지금 기차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글 쓰는 사람 글을 쓰고 대학생들은 과제를 하고 이야. 저는 이거 보고 예. 야, 대학생활 여기서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제가 북한에다 전화할 때 예. 바로 이렇습니다 하니까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 무슨 대학 졸업하셨어요? 네, 평양철도대학 졸업했습니다. 아, 평양철도대학이요? 네. 예. 그래서 그 졸업하고 함흥에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그 김일성 청년동맹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보위대에서 일하다가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평양에서 사시면서 공부를 하셨겠네요. 기숙사 생활 하셨나요?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어땠어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그 고난의 행군 시기였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또 막 겹칠 때였으니까 많이 배고프고 춥고 하고 굉장히 힘든 기억밖에 없거든요. 공부하는데 그 필요한 필기도구라든가 우리 말하면 만년필, 여기 말하면 원주필, 볼펜 이런 거 부족했거든요. 그다음 이런 도서들 및 학습장 필기도구, 학습할 수 있는 이 도구들이 좀 부족하다 나니까 그 많이 힘들었던 이런 기억이 있고. 근데 그렇습니다. 평양인데도 그래요? 네, 평양인데도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 그 다음에 김일성 사망 이거 다 겪었거든요. 북한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격변의 시기 평양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그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평양의 모든 주민들이 의식이 변화되는지 그런 거 제가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평양 주민들이 충성심 그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사람은 그 대가의 존재거든요. 그쵸. 내가 무언가 주면 넌 나한테 뭐 해줄래?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충성을 바치면 충성에 대한 대가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다가 이 땅을 떠난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당과 수령의 기억 속에 인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운명은 영원하다고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삶을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면서 투쟁해오고 전진해왔던 우리 평양 시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어떤 변화가 가져오는가? 야, 이게 아니구나. 맞아요. 직위가 있는 사람들은 직위를 해먹고 또 직업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민봉사총국이라든가 또 대무역관리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달러도 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힘있고 자기가 그런 좋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챙겨서 자기 뒷주머니에 감추는 거죠. 그렇죠. 또 간부들은 자기가 직책이 있을 때 또 권력으로 또 해먹는 거죠. 맞아요. 그거 하면서 밑에 일반 백성들은 야, 이게 아니구나. 아무리 위를 쳐다봐도 우리한테 잘해지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도 당을 믿고 천만리 따라왔는데 행복의 그쵸. 만리가 온다는 게 그게 언제냐 이겁니다. 1년, 2년, 3년 지나가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평양에 있을 때 화폐 계획을 했거든요. 화폐 교환 팍 하면서 몽땅 물이 됐거든요. 돈이 다 그냥 하늘로 날아나. 그렇죠, 그렇죠. 와, 그거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야, 이게 북대기. 화장지도 쓰지 못한 이 북대기. 이건 필요 없다 해가지고 따라바이. 달러와 할아버지 합성어 아닙니까? 저는 따라바이라고요? 평양에 있을 때 처음 봤는데 100달러 보니까 할아버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러와 할아버지 사진이 있거든요. 그 달러와 할아버지 합성어를 표현하는 게 따라바이 이러거든요. 야, 따라바이 최고야. 엔 아니면 달러에 써야 돼. 우리 불구대천이 원수라고 하는 미제 침략자들이 돈은 그렇게 좋은 거죠. 달러 끝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보십시오.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우리가 그 기국선을 통해 가지고 한 15만 이상의 우리 제일본 동포들이 귀국했거든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북한을 사회주의 조국이고 그다음에 여기 오면 일자리 걱정 없고 공부 다 시켜주고 집도 준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1년, 2년 지나니까 그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편지를 일본에 보내는데 그 보이부가 다 걸러냈거든요. 근데 그 쓴 편지 일부가 어떤 사람들은 초안을 쓰고 다시 작성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편지 쓰는 거. 그쵸. 그러니까 초안이 막 이렇게 굴러다녔거든요. 함흥 시내에서랑 그거 보면은 나는 사실은 우리 조국에 오면은 정말 일자리도 많고 거지도 없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우리 말하면 여기 등록금이죠. 일전 한 푼 돈 안 내고 학교 보낸다. 그다음 무상 치료해준다. 이 말이 와서 내가 왔는데 이게 아니다. 사람들이 얼굴은 표정이 어둡고 거리는 거무칙칙하고 사람들은 활기 없고 희망이 안 보인다. 괜히 여기 왔다고 후회하는 편지 막 쓴 게 어느 날 우연하게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머나. 그런 것도 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거 보면서 저는 그때 그게 무슨 편지인지 몰랐거든요. 뭐 한문자도 쓰고 또 한글도 몇 글자 있고 거의 막 삐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자기 친척한테 아버지라든가 고모라든가 이런 데 보낸 편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와 살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일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그 동포들이 조국 방문단을 통해 가지고 숱한 애인이 북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흥을 비롯해서 저희가 살고 있던 함흥 뒤 아파트도 보면 거의 다 한
60%가 기국자거든요. 그 아파트 자체가. 근데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자그마한 그 성경책 갖고 왔거든요. 근데 훗날에 거기 다 들킨 거. 와서 어떡하냐. 자기네 절로 예배 드리고 그다음 성경 보고 하다 나니까 거기 들킨 거죠. 그래서 얘들 아버지가 다 수용소 간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아버지가 없구나. 그 저희 친구들 아버지가 없어요. 야, 난 너네 아빠 기가 어디 막히다. 가냐? 몰라. 아버지 없어. 막 이러는 거죠. 야. 그리고 엄마는 세상에. 한국말 겨우 하더라고요. 조선말을. 어서 오세요. 남편 따라왔겠지. 야, 그 남편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일본 여인들도 있었고 또 제일 기국 동포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조선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 조선말도 잘 못했지만은 굉장히 후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들어온 돈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때는 야, 이게 뭐야? 우리 조상이 차라리 말산 투쟁해서 우리 줄기가 백두산 줄기면 좀 좋지 않겠는가 이랬거든요. 우리도 할아버지를 좀 원망은 안 했지만 좀 그랬으면 했거든요. 할아버지 외놈 때 뭘 했습니까? 저 외놈 경찰서에다 돌 하나 엿든지 유리창 깨든지 아니면 소장농으로서 뭐냐 3.7제 투쟁을 해서 뭐 이렇게 했다가 감옥 한번 갔다 오면 투사 가족 되지 않습니까? 막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가 뭐 발전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80년대 이후부터 일본에서 애인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째포째포하고 놀리던 얘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우리 같이 공부하고 지지리도 모서리 먹던 애들이 그 이후에 위아버리 사상되는 거죠. 훗날에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서 평양 사람들이 의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돈이면 되네. 그래서 달러하고 따라봐야 하고 N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달러를 따라봐야 된다. 따라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N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 돈만 있으면 평양 가면 위안식당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만 생기면은 평양 위안식당 가서 먹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필기도구 살러 갑니다. 라곤 백화점이 있는데 라곤 백화점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창문이 없는 백화점입니다. 저는 창문이 없는 백화점 처음 봤거든요. 창문 없어야 거기 들어갔던 고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바깥의 빛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경영 전략입니다. 이게. 그래서 백화점에 시계가 없나 봐요. 없습니다. 시계하고 창문이 없습니다. 어머, 나 어떡하면 좋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라곤 스토리토 빌딩 가면 분명하게 볼펜 쌌거든요. 그리고 책을 싸고 항상 공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일본하고 거래가 진행되면서 여기가 동시에 뭐인가 고난 행군 겪고 하니까 이중 삼중고에 겪으면서 외화에 대한 환상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우리가 한생 묵묵히 바치면서 당과 수령을 해서 이렇게 충성다해도 아무것도 차려지는 게 없구나. 그리고 당에서 주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는 훈장 있지 않습니까? 이건 철조박지구나. 평양 주민들 뭐라 하는가? 야, 이따 철조박지 뭐하니? 우리 집엔 가져가다야. 바가지를 푼다야. 기까지 필요 없어. 야, 표창장이 있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야 나가서 휴지도 못해. 똥수깨도 못해야. 어머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 평양말 정도예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리고 기국자들한테 붙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기국자들은 또 일본에는 친척이라든가 자기 아버지 아니면 삼촌 큰아버지 통해서 돈 들여와서는 합영 합작 회사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자가용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평양, 그다음 원산, 함흥에서 쭉 살아보니까 얘들이 뭐 소리치며 사는 거죠. 떵떵거리면서. 이때 우리 토대 좋아서 뭐하냐. 그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아니면 캐나다라든가 해외에 동포가 있어가지고 좀 좋은 방문단을 와가지고 우리한테 다 듬뿍듬뿍 따라봐야라든가 뭐 하다못해 애인이라도 한 뭉탱이 지어줬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요. 이것이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평양에서 대학생활 하실 때 그 또 권한의 행군 때 많은 한류 물품들이 들어와가지고 드라마라든가 이래서 북한 사회가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 좀 보셨어요? 제가 1989년도 13사 축전 때도 평양에 있었는데 그때 임수경 씨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평양에서 대학생활 하실 때 그 또 권한의 행군 때 많은 한류 물품들이 들어와가지고 드라마라든가 이래서 북한 사회가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 좀 보셨어요? 제가 1989년도 13사 축전 때도 평양에 있었는데 그때 임수경 씨가 들어왔거든요. 평양 들어왔던 그 서울 외국어대학 임수경 학생이 들어왔다는 소식 듣고 우리도 가봤거든요. 행사할 때도 참가하고 했는데 그때 놀랐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천연대 단발 머리에다가 청바지에다가 그다음에 티셔츠 입고. 근데 우린 조선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사로청 부위원장이 제1부위원장이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위원장은 최영이 됐습니다 그때. 최령애가 누구 아들이죠? 최현 아들이죠. 최현, 그 예. 항일혁명 투사. 그렇죠. 그 김일성이 아들이잖아요. 제일 예. 가까웠고 그다음 김일성하고는 말을 놓는 사이였습니다. 그렇죠. 김일성하고는 야자했고 예. 가장 가까운 혁명전이었던 최현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때 본 게 얼마나 제 머릿속에도 남는가 하면요. 예. 뭐 북한 학도 여러분 하면서 연설하는데 임수경 씨는 연설 각본 없이 그냥 즉석에서 연설하더라고요. 뭐 연설하는데 박수 치고 난리 났거든요. 부위원장은 다 뭐 종합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금성정시대학 졸업한 애들이거든요. 그다음 다 투사 가문이들이 애들이거든요. 애들 체계적으로 성장한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연설문 넣고 페이퍼 들고 나서 오늘 우리는 전당 정군 전민이 13차 청년 학생 축전을 맞이하는 격동적인 시기에 100만 학도 대표인 임수경 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틀에 박힌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하는 거 우리 학생들이 야 저거 아니지 않아? 아 저거 왜기니? 나 간지럽다 야. 괜히다 야 망신스러워서 좀 뭐하니? 자네 빨리 뒤가라 이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그때 무슨 풍이 불어는가? 야 청바지 그 다음에 티셔츠 그 다음에 한반도기 그때 나왔거든요. 조선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 그게 그때 우리의 나왔군요. 소원은 통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막 했는데 다시 또 어디서 구합니까? 이건 장마당에도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퍼지니까 뭡니까? 절에 김정일 호령이 내렸거든요. 야, 이 뭐야? 청바지 입지 마. 그러다가 그 청바지 하나도 못 입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평양에 있을 때 청바지 보고 진바지라 했거든요. 진바지. 청이란 말 안 하거든요. 쎄한 신이 있지 않습니까? 슈즈. 슈즈. 신이즈 백작이라고 신이즈 운동화라든가 평양 신발 공장에서 해놓은 그런 신발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 슈즈. 같은 그런 비슷한 맞습니다. 거죠. 슈즈. 그런 거 청년에서 공장 딜에다가 만들었거든요. 그런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임수경이 뭡니까? 머리 길게 길렀지 않습니까? 학도 이러고 나면 그렇죠. 한 이 정도 단발, 그렇죠. 장킹 이렇게 하고. 말하자면 매직에서 길게 이렇게 했거든요. 야 생생하게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북한 애들은 여기서 꽁치 딱 매거든요. 근데 이거 매지 않고 탁 이렇게 하니까 탁 휘날리는 거 보고. 그 평양 그 대학생 남자들이 다 반했겠네요. 반했죠. 어머나. 그리고 평양 또 아가씨들은 대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청년 대학생들은 뭐 진취성이 강하고 새 것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매직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뭐야? 뒤 묶어라. 청년동에서 또 단속하기 시작해요. 묶어. 왜 꽁지 안 맸냐? 왜 생머리 아니야? 이거죠. 수경이 거 따라봤지만 수경이 따라주면 자기네가 이익이 있어서 초대를 해놓고는 그렇죠. 따라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의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구나. 한번 우리 대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 교복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학교 올 때는 이렇게 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교복 입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좀 자유로운 친구였습니다. 일하다가 추천받아서 오는 아이인데 평양이거든요. 오는데 이 친구가 안에다가 뭘 입었는가? 티셔츠에다가 글씨 있는 거 입었거든요. 영어 글씨. I want freedom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로반 데서 이 영어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앞을 헤치고 지금 용감하게 자기 대학생 가방 들고 지금 출근하는 길입니다. 하는데 그때 평양시당 한 일꾼이 그걸 본 겁니다. 야 동호라 단속된 거죠. 동호라 왜입니까? 평양시당 선전부 아무개인데 동호 그 앞에다 쓴 거 뭐야? 예? 아니, 영어를 썼으니까 모르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왜입니까? 동호 그 글자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 모릅니다. 왜 장식인 줄 알고 얘는 그냥 입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완전히 티셔츠 바람 불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동무 정신이 있어? 그거 몰라? 어느 대학이야? 아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야 대학생인데 그거 몰라? 우린 로 배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다 김일성종합대학 졸업하고 그냥 시장에서 일하는 일꾼이니까 당연히 영어를 알겠죠. 알죠. I want freedom 몰라? 모릅니다. 프리덤 몰라? 모릅니다. 자유야 자유. I want 원하다. 동무가 어떤 자유를 요구하냐? 우리나라만큼 자유가 보장된 나라 어디서 이 동무한테 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사상 투쟁이 붙었거든요. 얘가 오다 단속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연회하고 그다음 사로청에 통보돼가지고 우리가 한 800명이 모였어요. 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모아놓고 사상투쟁했거든요. 뭐 처음에는 뭐 10대 원칙 간단하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비판할 대상을 세워놓는 겁니다. 얘가 먼저 자아 비판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사회주의 생활 양식이 아니라 썩어 빠진 뭐 자본주의 날라리 통일 어찌고 자기 비판합니다. 비판한 다음에 모르게 했는데. 예. 그 다음엔 어찌입니다. 예. 준비된 동무들은 호상 비판 참가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집단 다대기 북한 말로 다대기죠. 합창 다대기 들어가는 거죠. 동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 혁명대에 어찌 동무 같은 나라리 푸르던 이런 부르주아적인 사상 방식을 가진 사람이 끼어줄 수 있는가? 네. 동무는 당장 나가라. 뭐 어떤 애들은 야 임마 막 원래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 집단 앞에서 야 임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야 임마 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머나. 야 너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어머나. 내 너를 친구 준 게 진짜 수치스럽다 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뭐 진짜. 어찌고 하면서 야 장군님 배려해서 뭐 학생 이런 대학생 간직하고 말이야 민족 간부의 양성 기지에서 공부하는 거 말이야 영광인데 뭐야 동무 말이야 눈이 튀어나올 정도 욕 먹고 결국 추락당했거든요. 야, 아이헌트 프리덤. 네. 그거 모르고 입었다가. 그렇죠. 그래서 임수경 양이 들어와서 예. 했던 그 패션이 네. 완전히 사람들이 또 이 의식에서 또 변화를 가져왔고요. 네. 그다음 아까 그 말씀드린 달러라든가 따라바이라든가 엔 그 기국자를 통해서 하는 거 그거 그다음에 고난 행군식 이거 지금 이러저러한 모든 생활에서 느끼고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은 아예 싹 떠나버렸습니다. 당과 순익에 충성다한다. 물론 말은 합니다. 왜? 70년 이상을 받아왔던 교육이고 그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봐와오고 체득한 그것이 자아에 깔려있기 때문에 운전중에 그냥 나오는 거죠. 튀어나오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생활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술 마시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아닙니다. 변해야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 북한 2,500만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위에는 몇 명이 그러지 밑에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북한에 대한 거 목사님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제는 뭐 못 살겠다고 난리죠. 뭐 못 살겠다는 건 옛날부터 그랬고요. 그렇죠. 작년에까지만 해도 특히 함경남도 고산지대 있죠. 장진군, 부정군, 그다음 신흥군 이런 어지 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대에서는 그 주민들이 뭘 심어 먹냐면 옥수수보다도 감자거든요. 근데 작년 8월 달에 7, 8월에 감자꽃이 한창 필 때 설이 내려가고 거의 한 40% 이상은 죽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7, 8월에 서리가 내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재해로서 막 그렇게 되다나니까 수확량이 엄청 떨어져서 지금 뭐 굶어서 아사하는 분들이 나온다 하대요. 근데 젊은 부부가는 식량 얻으러 떠나고 집에는 애들하고 어르신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자기 손자 손녀 아닙니까? 얘들 입에다 담은 얼마라도 먹여주느라고 자신들은 또 정령 굶는 거죠. 그러다 나니까 이분들이 영양이 딸리고 또 그 노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세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이렇게 먼저 떠나고 집에 와 보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미 사망되시고 그러니까 이 못 사는 이게 사람들은 지금 권한의 인근이 현재 지금 현재 있는 일입니다. 지금. 어머나, 어떡하니.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핸드폰이 없거든요. 200만 대 이상 뭐 깔렸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핸드폰을 저도 정작 이렇게 말하자면 유심칩이라든가 아니면 통화료 같은 걸 부담할 수 없으니까 핸드폰을 사용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죠. 그 한 달 내는 돈이면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지금 현재 100위안에 북한 돈 12만이거든요. 그러면 입살이 5,800인데 12만이면 약 20kg 이상 사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거 사 먹지 무슨.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더군다나 더 어려운 거는 특히 무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쵸. 지난 다 2020년 막혀가지고. 초반부터 완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3년째 지금 북중 접경지역을 완전히 닫아버렸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가야 될 비료와 또 각종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가 못 들어가다 나니까 이 동복 팔소매 하나 사재도 300불 이상 줘야 됩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야. 자그마한 이런 승용차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압니까? 한 짝이? 얼마예요? 한 짝이 80만입니다. 한국 돈으로 80만? 네, 작년도에. 올해 들어와서 얼마 되는가? 4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없는 겁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뭐 승용차 타이어 있다는 건 저는 들어 못 봤습니다. 이거는 다 중국 타이어를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지금 중국에서 수입 못 하다 나니까 이게 지금 날린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 그쵸. 것을 창조를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만지고 쓰고 사는 이 모든 거 뭡니까? 그 어떤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쵸. 만들 뿐이지 그래요. 창조 아니거든요. 근데 글쎄 저렇게 없어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쓴다니 이게 말이 그 어느 도단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잽도 안 되죠. 그쵸. 세살적 그런데 정말. 쩔었다 나니까 네.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저런 상황에서 지금 김주애까지 등장했잖아요. 야, 저는 그 사진 보고 참 가지가지한다. 네. 따라 봐라. 너희 앞날은 내가 책임질게. 저거 봐라. 핵무기 있지? IBCM 있지? 그러니까 너희 앞날은 밝고 창창하고 너희 앞날은 지켜준다 하는 믿음을 주는 거였고 이걸 통해서 북한 2,500만 이민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들의 미래는 담보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28절 날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이런 행사에 나왔는데 그때 60, 70 먹은 장성들이 원수들이 허리 굽히고 인사하고 하는 그쵸. 거기에 주석단에 또 끌고 나오고 하는데 이거 뭐인가 봐라 2,500만 너 노예야 알았어 당당해 마음껏 너 즐기라 하는 그런 거 해가지고 2,500만 그걸로 해석하셨군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다니까 근데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야 저는 너무 이게 기가 차다. 억이 막혀가지고 2,500만 너무 불쌍하구나 저 정체성을 언제 찾을지 봐라 따라 저기서 지금 한호성 올리는 저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긍지를 가져라. 앞으로 이 조선은 너의 영원한 조선이다 하는 거 보여주지 않았겠는가. 지 딸만 중합니까? 남의 집 딸들은 굶겨 죽이면서. 그렇죠. 에? 그 뽀동뽀동하고 또 명품 입은 그 모습에서 일반 주민들이 지금 격분합니다. 지금 애들이 먹지 못해서 키가 작아지고요. 또 애들이 얼굴 보면 까무잡잡하고 영양이 결핍돼가지고 그 얼굴에서는 웃음을 찾을 수 없고 그 애들이 눈망울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요. 앞날에 대한 그 어떤 자긍심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물론 한 딸의 아빠로서 사랑스러운 딸의 손잡고 이렇게 놀라도 나오고 어디 구경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IBCM이라든가 핵무기 만들고 이런 시험하는 그 장소까지 데리고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 어떤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들 보면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10살짜리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푸틴이라든가 다른 나라 대통령 보십시오. 시진핑이라든가 데리고 나가니까 전상 안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딸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굽신거리는 그 모습 보여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야 자기 딸은 잘 먹고 저렇게 뽀얗게 살이 오르고 이쁘장한데 우리 애는 하면서 거기서 자괴감을 느끼죠. 또 수령이 딸에 대한 존경심이나 또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처럼 존경하는 뭐 자제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래서 그런 건 절대로 없고요. 주민들 속에서는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차라리 안 보여줘서 낫습니다. IBC는 한 방이 1억 달러 넘거든요. 그럼 북한 주민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약 3개월 한 보름 먹을 식량이거든요. 1994년도, 5년도, 그 다음에 1998년도 해서 우리가 kumsusan 기능궁전, 태양궁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간 돈이 한 7억 9천만 달러 되거든요. 이 돈이면은 3년간 살 수 있는 식량이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값이 올라갔다 해도 1억 달러 하면은 북한 인민들이 3개월 이상을 두드리고 먹을 식량 싸울 수 있는 돈이거든요. 또 남한에서 또 지원을 해주겠다도 하는데 또 안 받겠다고 합니다. 무슨 자존심입니까? 저는 세계사를 읽어봐도 자기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왕을 봤지 자기 인민을 굶겨주기는 이런 왕 보지 못했습니다. 그쵸. 설사 아무리 지독한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 걸 빼앗아서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가 관리하는 이 영토의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왕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겠다고 해도 안 받는 이유가 이거죠. 그렇죠. 내가 왜 굳이 자존심 굽히게 너네 걸 왜 받냐? 그렇죠. 우리 너희들은 굶어도 돼. 그렇죠. 이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남조선을 그렇게 못 살 곳이라고 선전했고 그쵸. 미국이 식민지를 하고 그다음에 사대주의 사상이 꼴떡 들어차가지고 민족 자주 사상이 하나도 없고 우리 민족끼리 사상을 완전히 배신한 아랫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남한에 와 보니까 뭐 미국의 식민지, 미국의 군합발이 짓밟히는 서울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의 도움을 받는 순간 뭐가 됩니까? 아, 우리 이렇게 못 살아? 북한 2,500만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한 환상을 심어줄까 봐 이게 두려운 겁니다. 체제에 대한 결정적인 그 위협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쌀 먹고 또 여기서 후원해주는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옷, 의류라든가 아니면 각종 농기계 그쵸. 다 들여다가 써보십시오. 얼마나 질이 좋습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먹어보고 써보고 모든 거 생활해 보니까 아랫동네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아랫동네 남조선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남조선 나빠 해도 좋아. 선전이 100% 먹혀 들어가니까 이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 맞아요. 하늘의 해를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제 집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네. 이 제품이 하나 필요해서 샀는데 그게 너무 편리하면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어디 거지? 맞아요. 괜찮게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수많은 탈북민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이 다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얘기를 지금 접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북한의 그 함흥에서 철도를 네, 맡아보신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함흥 그 철도에 있었는데 예. 사로청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제가 했던 일은 그 조직부에서 예. 불량 청년 교양 사업을 했거든요. 불량 청년은 네. 어떤 청년들인가요? 말하자면 직장 출근 안 하고 예. 또 도둑질하고 예. 깡패하고 그다음에 뭐 술 마시고 또 어디 추태 부리고 예. 조직생활 잘 안 하고 이런 예. 거지요. 그 당시는 97년도 8년도 이때니까 탈출했던 네. 북송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탈북했다가 넘어온 사람들. 중국에 갔다가 잡혀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 오면은 예. 보안소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무 개가 이렇게 넘어왔다고. 그럼 명단 우리한테 쭉 오면 우리가 해당 밑에 산하 예. 기관 기업소 있거든요. 예, 예. 한 수십 개 있는데 예. 그럼 해당 기업소에다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보위부 및 보안소를 통해 가지고 해당 담당 매 기관 기업소마다 담당 주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통보되고 우리한테 오는 거죠. 우리 예. 조직이니까 예. 정치 조직이니까. 네, 네. 그래서 오면은 해당 기업소 어느 무슨 철길대 대장이다. 예. 아니면 그 열차 승무대다 하면 예. 그 초국동맹 비서 있거든요. 예, 예. 청년 비서가 네. 거기다 알아보지요. 비서 동무 거기에 뭐 양춘이라면 양춘이 동무 있어요. 그런 동무 있다. 그 동무 지금 중국 갔다 잡혀 나왔다고.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 조직이 책임자는 그만큼 자기 실적이 지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 교양을 잘못해서 사상적으로 변질돼서 도망친 걸 되니까 어떻게 예. 됩니까? 연쇄적 책임으로 자기가 비판받는 거죠. 아이고. 그럼 머리 아프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 이 사람을 예. 교화소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노동 단련대 보내야 되는지 예. 아니면 그저 해당 단에 넘겨가지고 예. 조직에서 책임지고 예. 뭐 우리도 보면 각 기관 기업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 가서 3개월을 이 직장 적은 여기다 두지만은 다른 공장 힘든 데 가서 혁명화. 혁명화시키는 3개월 시키겠는지 이걸 네. 저희들이 하거든요. 예. 이 사람을 교양개조하자. 그러면 살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 안 된다. 얘는 인간질, 사람질 못한다. 얘는 교화를 해야 되겠다. 감옥 보내야 된다. 감옥 보내는 거죠. 그래 그런 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치 조직 돼가지고 예. 웬만하면 사람 살리려고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정치적 생명이니까 예. 운명을 책임져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생명도 그냥 생명이 정치적 정치적 생명이라고 생명입니다. 지금 하셨어요.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 두 가지 생명이 있거든요. 네. 이건 북한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하나는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 이것은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다른 하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원한 거다. 네, 영원한 거다. 그래서 이 생명이 후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삶에서 보면은 인생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청년들 보면은 구말리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은 시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1만인이 이미 왔다. 나머지 길이 몇 년입니까? 9만이 남았다 해서 구말리 청춘이라는 소리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구말리 청춘 같은 이 인생에 어쩌 남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혁명화 갔다 오면 괜찮습니다. 그 문구는. 그러나 교화소 갔다 오면 그거는 딱 남거든요. 다음 대 아니면 4촌, 5촌까지 다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속에서도 또 부모님들이 오죽합니까? 또 없는 돈 팔아가지고 또 고양이 담배 막대기 들고 오지, 술 박스로 들고 오지 해가지고 하죠. 그러면 저희들은 그 뇌물 받아도 소박하게 받았죠. 네. 그래도 받긴 그렇죠. 받으셨네. 소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민의 아들로서 겸손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기본은 법관들이 이렇게 받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사람들도 살려야 죽여야 돼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법적인 네. 단계에서. 네. 그러다 나니까 이 사람들은 좀 큼직하게 해먹죠. 그 북한에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전원들은 안전하게 해먹고 보이지더원들은 보이지 않게 해먹고. 네.
연대장들은 연대적으로 해먹고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해먹고 네. 소대장은 소박하게 해먹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책임자는 책임지고 해먹고. 네. 네. 말씀해주시는 그 언어들이 진짜 청년동맹에 네. 있던 그 부위원장님 같아요. 아이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금 이 신문을 받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죠. 정치적 세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군요. 가정 방문이라 하는데 예. 집에 찾아갑니다. 해서 본인 마주 앉혀놓고 이야기도 해보고 부모도 만나보고 이렇게 예. 하면서 가정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거든요. 예. 아, 이래서 얘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안 나오고 이런 도적놈이 길을 걸었구나. 이 사람을 갱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조직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방을 많이 갔거든요. 해서 해놓고 왜 안 나오는가? 이렇게밖에 안 하나? 그래서 네. 먹고 살아라. 절대로 포기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희망의 끈을 이제 놔야 되겠다 할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악 소리치면 일어나라 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럼 너 나오지 말고 장사 가도 돼 하고 이렇게 좀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살고 남아라. 그러나 절대로 어디 가서 싸움하거나 그다음에 도적질하지 마. 예. 그리고 갔다 와서는 갔다 왔다고 보고해라. 그래야 너 행방을 알지 않느냐. 행방을 알아야 되고. 그래 또 다른 나라로 도망만 가지 마라. 그렇지, 그렇죠. 이거였군요. 예. 가면 간다고 얘기만 해라는 거죠. 저도 청년동맹 단련을 진짜 많이 받아봤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아까 인상 보니까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진짜 이런 우리 죄송합니다. 김영호 선생님 같은 청년동맹 부위원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동맹이니까 그 정도로 지구를 하셨지 법관들은 아주 얄짤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말. 사람들도 물론 네. 사람이거든요. 법에서 자기한테 그치. 지어준 네. 그걸 가지고 그거 잣대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야 넌안 자기가 돼. 승진하느냐 승진해야 돼. 마느냐 그렇죠. 이게 갈림길이 놓이니까. 그래서 뭐 뇌물을 먹을 거는 예. 먹고 물론 그 개 중에는 뭐 조직비서 아들도 예. 뭐 잡혀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어느 뭐 기업소 지배인 아들도 잡혀 들어오고 이민연예 부위원장 아들도 잡혀 들어오고 이럽니다. 하는데 그 간부들 자녀들은 웬간하면 살려주거든요. 그쵸. 어느 그 못 살리는 가면요. 그 중국에 갔는데 예. 기독교 접했다. 그 이런 간부 자녀인데 가서 예수님 믿었다. 그다음에 다시 복음 전하려 또 들어오거든요. 아, 이런 그런 거 잡거든요. 사람도 실제 있어요? 있습니다. 그 성경하고 함께 예. 그 이런 몰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볼펜이더라고요. 볼펜 요거 탁 누르면 요게 조그만 요런 게 있는데 이게 카메라 렌즈더라고요. 잡은 거 보니까 예. 요런 거 앞에다 딱 달고 근데 뭐 어디 꽃집이라든가 아니면 장마당 찍겠다 할 때 이거 탁 누르더라고요. 그 찍는데 그거 하나 잡았더라고요. 어머나. 함흥 장마당 예. 그 타포 장마당에 잡았는데 그거 보면서 나쁜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럴 때 잡혔던 애가 만약에 간부 아들이다 하면 살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 이때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웬간한 일반 사범이면은 네. 간부 아들이면 웬간하면 이렇게 해서 좀 용서를 하거든요. 네. 그래도 아버지 직책 있고 네. 아버지가 당과 수령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업적이 있으니까 네. 그걸 봐가지고 그 가문이 어떻게 합니까? 야 때문에 풍지박산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살리려고 예. 이거 빼는 거죠. 딜러에서 묶어내서 빼서 살리려고 그래요. 웬간한 거는 예. 숨겨주고 교양 개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동물을 이렇게 보냅니다 하고 쫙 자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이쪽에다 보내는 거죠. 어쨌든 참 한국이랑 연결이 되면은 그 죄의 무게가 엄청 나죠. 근데 거기서 특별히 기독교랑 연결이 네. 되면은 아예 그냥 살아 못 나온다는 얘기군요. 북한에서 하나님 믿었다. 아니면 중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쪽복음이라든가 아니면 USB 카드라든가 뭐 SD 카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예. 다른 뭐 소책자를 들고 들어오다가 그다음 그거 함께 돈이 들어오거든요. 예. 누구네 집에 뭘 갖다 주라 해서 이렇게 예. 선교단체에서 들여보냈거든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예. 그때는 저희들 뭐 이렇게 빼앗은 다음에 이게 어디서 들어온 돈인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간첩 활동 자금으로 알았죠. 근데 아니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몸 뒤져보니까 달러가 나오고 이민폐가 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활동 자금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아닌데 이게 간첩 자금으로 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렇게 만약 된다면 네. 선선한 데 간다 하는데 네. 없어지거든요. 네. 수용소 같은 데 보내는데 그쵸. 아니면 뭐 실험 대상으로 없어지는데 요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네. 한 명이라도 총살해야 된다 할 네. 때는 총살하거든요. 할 때 이거 공개할 때 네. 간첩 혐의로 총살한다는 거죠. 엄마나. 기독교라고 말 안 합니다. 예, 안 이건 되지. 100마디보다 더 큰 효과가 나니까 안 하고 빼버리고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기 위해서 책동하고 있는 미제와 남성 기교도당의 이런 검은돈을 받아먹고 안기부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예. 국정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우리 여기 와서 책동하던 이런 무리 잡아냈는데 이놈을 총살한다고 총살할 때 그래야 북한 주민들도 동의를 하니까. 그렇죠.
세상에. 바로 그거죠. 우리가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사는가? 미국 놈들 때문이고 남선 때문이야. 그런데 이런 나쁜 놈들한테 편성해서 우리 사회주의 조국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이놈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민심이 거의 쏠리게끔 한듯이 하죠. 인민이 달라붙어서 돌을 던지기에 충분한 네. 그 죄목을 갖다 씌워 넣는 거죠. 맞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어쨌든 북한에서 이런저런 사연들을 많이 겪으셨던 걸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탈북은 하게 되셨나요? 제가 예. 거기 있으면서 아무리 살아봐도 예. 앞날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철도에서 일을 하셨으면 뇌물도 조금 받고 그래도 또 나름대로 그 청년동맹 부위원장이셨으면 조금 뭐 배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배급 같은 거는 예. 뒤로 받았죠. 뒤로 받는다는 뒤로 받는다는 건 거는 정상적인 배급소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예.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주는 걸 받거든요. 한국에서 들여온 쌀을 잎쌀을 그렇게 해서 예.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그렇게 먹어보고 그때 그 1992년도까지 소련과 네. 또 동유럽에 유학 갔던 저희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남조선이 못 사는 줄 아는가? 예. 굉장히 잘 산다. 정주행이 재산이 얼마인지 아는가? 어머나. 540억 달러다. 어머나.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다 가정부를 두고 있다. 보모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 더 놀라운 거는 야 아파트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다. 야 기타 소리 하지 말라. 땅 속에 어디 주차장 있냐? 저는 승용차는 그냥 땅 위에 서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땅 속에 들어갑니까? 땅 속은 저는 무덤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근데 북한에 실제 지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그렇지, 없겠네요. 그렇죠. 지하라 있다면 지하철도밖에 없었지. 예. 물론 김일성 광장 밑에는 예. 지하 백화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홍수 났을 때 예. 평양 지하 백화점이 몽땅 예. 이렇게 잠긴 적이 있었는데 승용차 세운다는 자동차 세우는 지하 굴이 있다는 그래, 게 믿어 안 상상도 못하지. 상상도 못해서 예. 야 기타 소리 하지 말라 무슨 미친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쩐놈이구나. 아니 사람 말 그렇게 믿지 못하니 지금 내 거짓말 나가서 그런 거죠. 예. 진짜 있었습니다. 아. 이것을 보게 된 거는 제가 남선 드라마 보면서 예. 깡패 수업, 오. 나쁜 여자들, 천국의 계단, 예. 그다음에 가을 동화, 예. 네. 한쪽으로 단속하시면서 또 보셨군요. 빼앗아 봤거든요. 단속하면 제가 집에 와서 쌓아놓고 봤거든요. 봤는데 예. 거기에서 보니까 진짜 땅 속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땅바닥 주차장이 아니라 반들분들하게 초록색으로 페인트 칠했는데 얼마나 질이 좋은지 승용차 지나가는데 바퀴 자리 안 하는 겁니다. 삐걱 지나가는데 반들반들합니다. 거기 깍두기 머리들이 형님 하는 거 보면서 예. 야 남순 저렇구나. 기가 막힌 예. 장면을 제가 처음 했거든요. 예. 근데 저거 영화니까 저러지 않을까 예,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나오는 영화마다 지하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얼감이란 영화 봤거든요. 예. 얼감은 역공지 말하자면 리모컨 리모컨가 탁 누르니까 쭉 하더니 독집이 예. 주차장 문이 그렇죠. 열리면서 승용차가 전원주택이. 예. 승용차가 싹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나. 어머 저 올라가네. 대문이 이렇게 쭉 열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네. 이야 저거 그거 보고 친구 말이 맞았구나. 맞았구나. 잘 사네. 예. 그리고 집집마다 예. 보모가 있다고. 예. 야, 그뭐 그렇게 잘 사냐니까. 진짜 있다는 거죠. 야, 남손 잘 사는구나. 그리고 거리랑 보니까 간판도 있고 하는데 미국 놈 차자 있거든요. 미국이 식민지라 했지 않습니까? 예. 한 명도 영화에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 놈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예. 저를 한국에 대한 동경심과 함께 환상을 저한테 준 겁니다. 거기다가 또 유학 갔던 애들이 그런 얘기를 예. 하지. 또 특히 우리 평양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까? 예. 같이 살았으니까. 예.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안 말하는 겁니다. 특히 해외 동포들 오지 않습니까? 예. 해외 동포들 오면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캐나다라든가 예. 미국이라든가 그다음 오스트랄리아, 예. 호주라든가 예. 이게 조국 방문단 오면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아래 동네에 대한 말을 하는데 적대적인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신 우리 동포들을 네. 만나보고는 예. 특히 그쵸. 또 조국 방문단 오는 사람들은 고향이 북한이거든요. 예. 근데 이세도 있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남조선 사람들이 결코 나쁜 마음 먹는 사람 아니네. 아. 우리는 항상 교육받는 게 남조선은 미국에 편성해서 그쵸. 이게 북침하기 위해서 계속 맞아요. 이러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흡수 통일하겠는가. 네. 막 이렇게 한 상대로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네. 남한을 경계의 대상으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의식에서 서서히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남조선은 우리
적대 관계가 아니다. 남조선은 우리가 타도해야 될 철천지 원수가 아니구나. 네. 민족이 원수가 아니구나. 네. 우리 민족이고 우리 형제고 우리 결이구나. 예.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예. 우리 민족이 앞길에는 오직 통일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드는 겁니다. 평양에 있을 때부터. 예, 예. 그래서 우리 대학 때 친구들하고 얘기한 게 우리 누가 비행기 문고리 가장 빨리 잡는가 보자. 그래서 저희들 얘기한 게 그겁니다. 네, 토론을 하면서 예. 우리 민족은 강력하다. 예. 그 길은 언제 있어야 되는가? 통일 한국에 있다. 통일이 될 때 우리 민족은 세계 제일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꿈도 키우고 완전히 그 대륙을 나가야 된다. 어머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남조선에 대한 한국에 대한 환상과 함께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또 이게 닫혀있는 이게 머리가 아니다 나니까 네, 항상 열려 그쵸. 있었으니까 예. 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중앙당 부부장들 보니까 중앙당 부부장들이 꿈이 뭔지 합니까? 로망이 해외 대사로 파견되는 겁니다. 말리 안에. 그래야 외국을 갈 수 그렇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해외 대사를 나가야 그래도 비행기 타보고 그죠. 해외 생활 해보지 않습니까? 예. 꿈이거든요. 로망이.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 대사를 파견되는가가 문제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든가 예. 또 소련이라든가 네. 이런 중요 국가 대사를 나가는 건 장주환이 비서급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태영호 공사가 있던 예. 그런 급은 좀 급수가 높습니다. 또 그 자네들 만나보고 하면서 그래. 너네는 그래도 입에다는 뭐 금수저 가로물고 나왔구나. 우리 지금 말이죠. 예. 그런데 나는 누군가. 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 꺼진 다음엔 뭔데 우리 아버지 한생 보니까 그렇게 40년을 당일꾼 해도 도태된다면 뭐 그저 그럴 때가 그런 모습만 봐왔으니까 누구한테 매인 거 예. 억지로 끌려가는 거 지어먹은 마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 못하고 내 진실된 마음 말을 못하는 이런 진짜 현실 로봇이지. 네, 로봇이죠. 예. 그러니까 그 현실 앞에 저는 좌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뭔데 꼭두각시? 여기 말하면 아바타? 예. 이건 전혀 아닌데 남은 나인데 고유한 독특한 내 개성으로서의 예. 주체성이 있는 존재인데 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가야 된다. 하니까 두고 떠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어머니다가 또 뭐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장가 안 갔으니까 예. 떠나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년을 계획했습니다. 아이고야. 결국은 2010년도에 한국에 아예 왔는데 결정을 내려버렸군요. 내렸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난 게 지금 왔거든요. 예. 결국은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 될까? 그 길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그 속에 내가 자그마한 역할하고 밑거름이 된다면은 지금도 그 사명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것인가? 이거에 처절하게 저는 몸부림쳤고 그다음에 이 분단 이 현실 앞에 저는 우리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우리가 삶에서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 드라마 보면서 다 같은 우리말을 하고 다 같은 우리 민족인데 왜 갈라져서 서로 니 올리 내 올리 하면서 타도해야 될 대상이며 찢어 죽이라고 우리가 구호 외치면서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국방비만 줄여도 이걸 이민 생활에 돌려도 얼마나 잘 사는가. 이 결국은 야, 이 가자. 여기서는 안 된다. 무작정 떠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중국이라든가 남한에 친척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턱대고 떠나면 예.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남한에 친척 있는 사람을 하나 섭외해가지고 지난 그 6.25 때 예. 그 국군 포로? 가족을 데리고 떠났거든요. 어머나. 네. 어떻게 그 국군 포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보면은 예. 그 북한에 아오지 탄강도 있고 예. 또 있지만은 또 그 함경남도 예. 단천 이 지방이 저 검덕 쪽으로 들어가면은 예. 마그네시아 크링카 예. 광산도 있거든요. 네, 네. 백금산이라고. 예. 그런 광산, 검덕 광산도 있고 쭉 하는데 그런 광산을 시어자면 그 공공건설 사업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고 예. 움직이거든요. 예. 1957년도 이때 북한에서 국군 포로를 잡았으면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들을 교양 개조했거든요. 너희들 사상 나빠서 미국 놈들이 총알 바디가 됐다. 그러니까 전향해라. 인민의 편으로 돌아라 해가지고 얘들한테다가 인민군 군복을 입히고 국군 포로들한테. 예. 갱도를 파고 예. 53년도 전쟁 마지막 그때는 예. 갱도전 했거든요. 예. 미국의 폭격을 피하자면 피한다고. 땅속에 들어가야 예.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군수 공장을 또 땅속에다 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강도라든가 한경남도 오지에다가 이 굴을 파는 데다가 들이밀었거든요. 예. 그걸 보고 건설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건설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1957년도에 일제히 군복을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가겠습니까? 하니까 아우지 탄광, 그다음에 공공건설, 그다음에 무상광산, 그 공공건설 이렇게 해서 산간 오지, 탄광과 광산, 그다음 수력발전소 건설할 수 있는 이런데 다 투하시킨 겁니다. 그 사람들 보고 우리 당 문건에는 그 건설 제대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딱 이렇게 문건이 붙거든요. 그래 이런 사람들 제가 찾기 시작한 거죠. 문건 보면 나오거든요. 아, 철저하게 준비하셨구나.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잡혀 나온 사람들도 얘기를 듣거든요. 어떻게 가냐. 오, 취조하면서 결국에는 그다음에 그 봐줄 사람도 놔주고 내보내겠는데 다시는 잡히지 마. 거기서 또 중국에 대한 또 말을 듣거든요. 지도원 동지 뭐 거기 가니까 걔도 뭐 입밥 안 먹습니다. 야 기딴 소리 하지 말라. 야 우리는 뭐 강내국수도 없어서 못 먹는데 입밥 걔 안 먹어. 이야, 그 미친 소리야. 뭐 기딴 소리 하지 말라. 아닙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그 소리에 내가 혈압이 올라가서 이야 미쳤네 내가. 돼지 고기 안 먹는다는 개가 어디 있어요? 개가 상상을 못하죠. 그래요. 제가 삥 돌았습니다. 엄마나. 책상 두드림이 미쳤다고는 정말이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개 개방된 중국의 현실이 어떤지 몰랐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알았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도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잡혀 나오면 또 얘들이 나오면 쭉 만나거든요. 후에 만나면 좀 한잔 합시다 하면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래 동네 사람들이 찾는 게 국군 포로인데 이 사람 데려가면 70만 달러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70만 달러 받아요. 야, 이 굽수가 올라갈수록 더한데 일반 병사 데려가도 있지 않습니까? 70만 달러 받습니다. 아차 이 사람 데려가야 되겠다. 저는 사실은 중국에 친척이 있는 자매하고 결혼하려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희 앞날이 걸리거든요. 왜? 저희 토대를 쭉 보면은 그쵸. 안 좋지, 안 맞지. 처갓집도 보면은 해외에 친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결혼하면은 제가 중국에 탈출했을 때 은거지가 있는 거죠. 은인처. 그래서 문건을 보는 거죠. 문건 보면 아무개 직장 아무개. 어느 천에 몇 살이고 키 얼마고 사진 딱 있거든요. 쓸만하네. 보는 거죠. 이 여자하고 결혼할까? 그다음 전화해서 알아보죠. 그 동무 생활 어때요? 아 무슨 뭐 나쁘고 뭐 어찌고찌가 패스. 또 철저히 조사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내 섹시가 될 여자가 누구냐? 찾았어요? 못 찾았죠. 좀 친척이 있는 건 찾았는데 또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죠. 패스. 그러니까 마음에도 들고 친척도 있고 나를 해외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고 거기서 또 거기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 목적을 위해서 날아갈 수 있는 함께 가는 동반자이자 그렇죠. 협력 관계에 그렇죠. 이야, 있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기쁜 소식은 야 국군 포로구나 이거 알게 된 겁니다. 데리고 가면 돈 준다. 야 정철아 맞습니다. 70만 달러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북쪽이 또 출장 오는 거죠. 그럼 해령 무산 이쪽 온성 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뭐 해령 들어가면 해령시 청년동맹 과장네 집이랑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가면 그 옆집이랑 친척들 중국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조선족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확인되는 거죠. 몇 번 확인했습니다. 하나. 그러면 두만강 어느 지역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지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견인기 타야 되죠. 그럼 기관차 앞대 가래요. 견인기 타고 보는 거죠. 두만강 옆으로. 외놈 때 난 철길이니까 두만강 옆으로 구비구비 가거든요. 가는 거죠. 이렇게. 어머나. 이거 아주 영화인데요? 네, 영화죠. 어느 때는 철다리 있는데 그 밑에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 물은 어디서 어떻게 흐르고 골짜기는 어떻게 되고 인민군 초선 어디 있고 쭉 들어가는 거죠. 10년 동안 준비를 하셨으니까. 준비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연구하고 하다가 그러면서 저도 마음 돌리려 했거든요. 그냥 살자. 내 때문에 부모님들 그래도 쌓은 탑이 있는데 이거 허물어뜨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들 또 우리 부모가 민족 반역자 집안의 모든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마음을 돌리려고 억지로 그랬습니다. 사실은 10년 동안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갈등 속에서 끝내는 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국군포로. 그때 이병인지 일병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자네를 하나 섭외했거든요.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문건을 떠보고. 야, 불러가서 얘기를 하고 깜짝 놀라죠.
자기네 가족 같은 거는 남한의 친척이 다 살아있는데 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아직은 나이가 이만하니까 그쵸. 뭐 78, 80 올해도 살아있다고 믿거든요. 왜? 예. 아래 동네는 수명이 깁니다. 이런 걸 예. 아니까. 예, 예.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산가족 상봉 예. 이걸 못하는 거죠. 예. 국군 포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친척 찾자. 친척만 참으면 돈도 벌고 잘 번다. 그렇게 하고 선택하자. 예. 아래 동네 가면 잘 산다. 슬슬 말하죠. 그럼 처음에는 긴가민가하죠. 아, 정말 그렇게 찾을 수 있을까? 저 찾다. 예. 그다음에 사진과 예. 구체적인 이거 다 예. 갖고 오라 해서 옛날 때 주소, 그다음에 옛날 때 어디 살고 이거 자서전 같은 거 다 예. 종합했거든요. 예, 예. 이걸 제가 국경까지 와가지고 그 어떤 사람한테 줬습니다. 해서 이 사람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한국에 있는 예. 탈북민한테 져가지고 경찰청을 해서 찾은 겁니다. 다 찾았습니다. 강원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 경상도에 있는 사람을 싹 다 찾아냈거든요. 싹 다 찾고 회답이 왔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정보가 맞다. 네, 찾아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다 살아있고 몽땅 다 살아있습니다. 오케이, 출발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떠난 거죠. 몇 명 데리고 집? 2명 나왔고. 그러니까 국군포로의 자녀들을 자녀. 2세를 데리고 네, 온 그렇죠. 거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떠났습니다. 예. 떠나서 국경까지 왔는데 이게 저희들을 국경에서 맞이한 사람들은 국경 경비대 군인들이거든요. 예. 얘들은 중국을 제 집 그래요. 시하거든요. 돈만 주면 걔네는 뭐 무사통 얘들은 중국이 뭐 자기 애인 이렇게 해놓고 살림집 차려놓고 살더라고요. 얘들이 마중했거든요. 자기네 안전한 집에다 안내하더라고요. 예. 그 집이 한 일주일 묵었거든요. 예. 야. 드디어 갑시다. 예. 해가지고 다 이 감격적인 이 길을 어떻게 거쳐갑니까? 근데 막 설레이는 거지. 이 기쁨 어디다 하소연할까? 막 이러면 드디어 한국 가는가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갑니다. 한 11시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대낮에 예. 그렇게 해서 온성 쪽으로 쭉 예. 가다가 두마가 걷는데 밤 10시 반 그때 건넜거든요. 그때까지 걸었거든요. 예. 눈이 그렇게 왔는데 눈발을 헤치면서 예. 건너갔거든요. 그때 1월인데. 예. 그 다음에 두만강 옆에 딱 섰다가 얘가 자기네 초소가 양쪽에 있는 데니까 알거든요. 쉬 하더니 형님 자기 뛰자 할 때 뛰자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저희들 2명에다가 다른 일행 3명에서 5명 건너거든요. 네. 여기까지 6명 안내하거든요. 이 네. 다른 3명 가다가 만난 거죠. 네. 어디 대기하라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팔레 갈 여자아이, 예. 팔레 갈 아주머니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 모집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5명에서 들어갔거든요. 예. 들어가서 그 중국 쪽이 도착했는데 중국 강 하천이 얼마나 잘 정리되는지 뚝이 예. 콘크리트로 미장한 그래요. 거죠. 맞아요. 올라가자니까 몇 걸음 못 가도 쭈르륵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난처한지 빨리 기어 올라가야 그래요. 되는데. 야, 이 난리 났죠. 이게 야단났구나. 근데 우리 일행 보니까 한 명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군대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막 나도 데려와야 댕댕댕 되니까. 따라갔죠. 쭉 가는데 저 초소 저기서 똥개가 짖기 시작합니다. 막 먹으면서 야단났죠. 그다음에 이 군대가 쭉 가다가 이 여자가 서 있는 여기까지 가서 안 오겠는가 할까. 훗날에 보니까 이 애기 엄마더라고요. 아이가 이 얼음판 위에 얼른거리더래. 훗날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 열 땅에서 뒤지 않는데 이 얼음판에 애 얼굴을 하고 우는 게 나니까 뒤지 못하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군인이 가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밤인데 새간 밤인데 내 뒤에 서 있는데 아줌마 빨리 오라고 막 이러잖아요. 양쪽이 초소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데도 못 건너더라고요. 애기 때문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잡혀서 그냥 이 아줌마는 이렇게 해서 넣어서 그냥 갖고 와. 우리는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친척들이 와서 만나고 했거든요. 근데 싹 다 만나본 결과 친척은 많은데 자기 형을 데려오라 했지 어디 조카 데려오라고 했는 거야. 어머나. 이 조카가 우리 조카인지 어떻게 아는 거야. 이 머리카락 가리키면 이 가지고 DNA 검사하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나. 그때 난 심장이 얼어붙는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나. 난 남한 분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갈망되고 그다음에 헤어졌던 자기네 친척을 만나면 울고불고 난리 피우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머나. 탁 보더니 헤어지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되더니 군대 애들 손가락질하며 당신들이 이렇게 장난치나 하면서 한국 분들이. 예. 우리 조카가 어떻게 아는가 하고 우리 형 데려오라 했지. 막 난리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6.25 때 헤어졌던 우리 형님 보고 싶어 그랬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그건 좀 너무 심했다. 그래가지고 돌아보내라 해서 헤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좌절했거든요. 야, 이게 뭐야. 난 간다고 떠나는데 이게 뭐야.
지금 이 사람들 이 사람 끈만 붙잡으면 따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날린 거지 않습니까? 주저앉았습니다. 그다음 와 이게 마지막인데. 그다음 군대 애들이 이거 아니거든요. 군대 애들은 막 살인까지 치거든요. 그래 걔네 돈을 받아야 되잖아 지금. 괘씸해가지고 3만 위안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을 일전도 못 준다. 그냥 가겠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제가 잠깐만요. 하고 군대 애들 야 가만히 있으라 좀. 형님 생각해보라. 이거 뭐 장난쳐 이거. 아니 개똥 같이 말이야 하면 막 벙벙 뜨는 거야 애들이. 인민군 애들이 중국에서 지금 어디 걸릴까게 뭐 가죽 뭐야 이거. 더 놀란 거는 아니에요. 자꾸 달렸어요. 야 옷이 야 자꾸는 여기 있지 어디 옆에서 자기야 여기 와. 또 보니까 남조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아차 야 이게 우리 민족이구나. 네. 근데 새파란 눈동자인데 네. 얼마나 선한지. 네. 나보고 하이 이러는 거죠. 아니 미국 놈 저보고 하이 합니다. 네.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얘들은 뭐 25, 6살이든지 이 부소장 애들이 형님 뭐 말리지 말라요. 막 야 그런 게 아니야. 참으라. 그래. 설득했단 말이에요. 네. 한국 사람을 설득했구나.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된다. 쭉 얘기하거든요. 날 툭 보더니 알았어요. 이해가 됐구나. 한국말로 알잖아요. 알았어요. 내일 답 줄게요. 이렇게 됐어. 겨우 눌렀는데 군대 애들은 눈에서 벗어나면 또 못 받는 줄 알고 막 이러죠. 호텔 옆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 다음날에 150만 주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150만 바꾸니까 1,500원 안 되는 거, 15,000원 안 되는 거 탁 쳐가지고 그걸 스마했거든요. 끝. 그리고 한국 분들은 돌아가고, 그다음 이 조카하고 나도 다 헤어졌거든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그분들은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제 각기 이제는 어디 있을 데 없잖아요. 저는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게 그 돌아간 그 국군 포로 2세들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였습니다. 남자 둘이었어요? 하나. 자기 가족은 따로 챙겨서 여기 데려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모르죠 지금. 모르겠네요. 그렇죠, 헤어졌거든요. 잘 됐기를 진짜 바랍니다. 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한 분이었는데 그분도 너무 정말 이 영혼이 자유롭고 너무 훌륭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쪽으로는 또 삼촌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아까는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형님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똘꼬독 조카가 나타났으니까 또 워낙 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믿냐. 북한이 한 집들이 있으니까 또 부정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친구의 장모님이 중국에 들어와 있은 거 있었거든요. 그 장모님 전화번호 만에 하나 연락할 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화에다 전화한 거죠. 그러니까 오라 해서 그 어머니가 있는 곳에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조선족들하고 얘기할 때 북한에서 왔다는 말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요. 니 저쪽에서 왔지? 뭐 이러는 겁니다. 가슴이 털려가죠. 그러면 믿고 봐야죠. 이렇게 하면 야 조심해라. 막 사람 함부로 믿지 말라. 그러면서 너 아랫동네 한국 가겠니? 그 사람은 또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겠니? 가야죠. 근데 바다 대련이라든가 위에 쪽 가야 된다. 그래서 컨테이너 거기다 숨어 간대요. 돈 있어야 되는데 돈 있니? 무슨 돈이 있어? 탈북자 남자가 그때 제가 좌절했거든요. 야 이게 남자가 술 먹었구나. 그때 양생 처음으로 남자로 태어난 걸 후회했어요. 여자 태어났으면 차라리 팔레 가면 목숨 부지하는데 여기서 남자를 전혀 써주지 않는 거죠. 어머나. 그냥 좌절됐죠. 그러다가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에 자살하려 했거든요. 그때 6월 달인데 자살하려 하다가 조선족 목사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저희들 국경연선에서 마중했던 조선족 계셨거든요. 그분이 경비대 애들 다 알거든요. 딱 두만강 옆에 있었으니까. 이분이 데려왔거든요. 제 숨어 있는데 아니까. 6월 19일 날에. 그러니까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하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하고 조그만 요만한 손바닥만한 성경을 전해주면서 꼭 형제님 읽어보십시오 해서 제가 그때 그 성경 난생 처음 봤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는 단속했다는 말 들어보고 보이부에서 성경 단속했다는 말 들어보고 성경 좀 보자고 했는데 나 끝내 구경 못하고 떠나는데 성경 좀 한번 만져보자고. 어떻게 생겼는지 도저히 모르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제가 듣던 성경책이 맞구나. 왜냐하면 북한에서 책이 뭡니까? 김일성 저작 선진도 이런 밤색이거든요. 김일성이 밤색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김정일은 이런 국방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전집 보면 다 이런 색이고. 근데 그거는 천을 얇게 밀어가지고 풀로 발란 건 봐도 가죽을 못 봤잖아요. 근데 단속된 성경이 가죽이라는 소리에 제일 놀랐습니다. 뭐 사람 가죽 잠바 입지 생각해보라. 어디 걸릴까게 뭐 가죽 뭐야 이거. 더 놀란 거는 아니에요. 자꾸 달렸어요. 야 옷에 야 이게 야 자꾸는 여기 있지 어디. 제가 아무리 상상해도 도저히 상상 안 되는 제 옷에 자꾸 달려요. 근데 진짜 닫고 달린 성경을 그때 받았거든요. 조그만데 가죽인데다가 자꾸 달려야지. 그 다음 뭐인가 형님 야 종이 얼마나 좋은지 빨락빨락해요 하는데 딱 펼쳐보니까 진짜 빨락빨락하는 성경. 겉엔 또 금태까지 들렀어요. 그렇죠. 딱 보니까 금박을 쫙 두르고. 야, 세상에. 놀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역사적인 날이었네요. 네. 저희가 종교를 다 떠나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대한민국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있는 사실 그대로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특히 탈북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는 거는 한국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이게 정말 많이 맞습니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어디로 그러면? 제가 연길에서 10년 걸쳐서 북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곤명, 쿤밍을 해서 그다음 쿤밍에서 또 떠나니까 한 7시간 동안 고속버스 타고 나가니까 라오스 접경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 도시에 도착했다가 또 차를 타고 한 4시간 동안 또 달렸습니다. 그래서 밤 9시 그때 캄캄한 밤에 산속에 또 도착했는데 그 도로가 엉망이죠. 그러니까 뭐 삼간 오지였단 말입니다. 그 산속에 차를 득 대든 이제 내리라는 거죠. 이 산속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브로커들 안내에 따라 가는데 이때 제가 선교단체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떠나라 이렇게 다 연결돼가지고 떠났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무사히 태국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랑 평양의 대학교 친구들이랑 비행기 문거리 누가 먼저 잡는지 보자고 하셨는데 제일 먼저 잡으셨네요. 그렇죠. 제가 태국에서 이제 난민 수용소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해가지고 뽑을 때 제가 어느 공항인지 지금 저 모르지 않습니까? 막 그저 철창 같은 차에다 실어서 팍 부려놓으니까 그다음 공항 나가니까 뭐 촌딸기죠. 와 너무 멋있어가지고 싸블락싸블락 외국 말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한 뭐 40명 무리죠. 쭉 가다가 탁 서니까 대사관 선생들이 안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들에게 여권을 내주는 겁니다. 초록색 여권. 이거 여권입니다 할 때 그 감격. 북한에서는 여권이란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야, 대한민국 여권 처음 봤거든요. 이 여권을 딱 보니까 야, 나도 한국 사람이냐?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라인에 서서 이렇게 쳐다보라는 거죠. 그럼 내고 도장 꼭 찍고 나가니까 골목에 또 한 사람 서 있더니 이제 줬던 여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 여권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그 출국장으로 빠져나가면 끝이니까. 그다음 그 비행기 티켓만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 또 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나가는데 어서 오세요 하는데 예쁜 아가씨들이 양쪽으로 탁 서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는데 너무 예쁜 데다가 어서 오세요 하는데 아이고 이 뭐야 이게 대한민국 비행기네. 옆에서 자기야 여기 와. 또 보니까 남조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차 야 이게 우리 민족이구나.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분들 보니까 여자들은 얼마나 이 살색이 맑은지 맑고 이 얼굴에는 행복감과 함께 평안함 그러면서 다 등산하고 어디 뭐 관광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옷 잘 입고 남자 여자하고 다 그리 이쁜 거예요. 너무 멋지고 그리고 말하는 게 얼마나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목소리 나는 거예요. 실제 보잖아. 오빠 아니야. 그래 빨리 와. 맞아. 어머 아유 딱 남조선이 온 기분. 그다음에 아직까지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쵸. 모르죠. 아직 잡혀 또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티켓 보니까 이야 이거 내 자석이 있는 거죠. 정작 앉아보니까 여자들은 수다 떤다는 걸 야 어쩌니 하면서 한북도 말 막 쓰면서 야 좀 조용하고 어째 떠들어. 망신스럽어. 앞에는 다 우리 자리는 딸로 막 40개 석을 다 내놨거든요. 딸로 맨 꼭대기 이 꽁지 쪽이다. 그 앞에는 다 한국 사람들 아는데
뭐 수다 떤 여자들이 난리치면 야 이 배낭 어디다 했니? 이쪽이다 얘라 이쪽이다. 아유 좀 조용하고 야 실루야 군수게 죽겠어. 매사해 죽겠어. 그만 떠도 막 그랬거든. 그다음에 문 다 걸고 뭐 이제는 안전벨트 매십시오 하고 붕붕 하고 이제 달리지 않습니까? 네. 달리다가 이제 탁 뜰 때 싹 이상한 가서 우리 올라갈 때 우리 그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잡힐 위험이 없잖아요. 하늘까지 잡으러 오진 않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와 오는데 환선. 11시 그때 밤에 떠나가지고 다음날 새벽 5시 59분 그때 인천공항 도착하는데 곧 도착합니다. 탁 내리는데 쏙 내리잖아요. 그때 뭐 한 2월 말 그때니까 내다 보니까 연한 실한개 피면서 다 기분이 날이 밝아오는 가운데 다 보이거든요. 땅이 내 조국. 감동적인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내 조국이구나. 이 내 조국의 땅을 이렇게 먼 길을 되돌아오는가? 많은 생각이 만감 교차하는 거죠. 감동과 감격과 함께 이런 땅에 왜 이렇게 내가 멀리 돌아와야 될까? 우리 휴전선만 없으면 바로 내려오면은 얼마나 이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모될까? 그 안타까움과 함께 이 감격과 그다음 두고 온 고향, 부모, 형제 이게 떠오르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착지하거든요. 대한민국 도착하던 그 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대학 때 우리 27명이 졸업할 때 헤어지면서 같이 한잔하면 헤어지면서 야 이 자리에서 비행기 문고리 잡은 사람 누군가 한번 우리 볼까? 했던 그 말이 생각나는 거죠. 나구나. 그래요. 그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때도 못 잡지. 그렇죠. 제가 2010년도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게 뭔지 압니까? 뭐예요? 미국 놈 찾으러 갔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서울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용산 무러 영산에 갔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 가면 미국 놈들이 득식을 거린다 해가지고 용산 가는데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굳이 확인하러 확인하러 갔습니다. 왜? 미국의 군합발에 짓밟힌 남조선 땅이라니까 이 남조선 땅을 어떻게 우리 조선혁명가들이 해방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자 하고 온 건데 찾지 못했거든요. 그로부터 2010년 10월 달에 제가 인천공항 갔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 나간 한국 형님 저보고 그럽니다. 야 너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미국 놈 저기 있다 야. 또 보니까 진짜 미국 사람이 있는데 하키색 군복색 반팔이에요. 팩을 매는데 얼룩얼룩한 배낭 매는데 거기에 오성기 미군 국기가 있더라고요. 탁 입고 했는데 빼빼도가리더라고요. 머리 딱 감고 빼빼도가리 머리 딱 입고 하는데 탁 했는데 평범한 사람인데 진짜 외국인이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탁 찾아보면 이 사람 왜 이러냐고 날 내려다보더라고요. 키 크지 않습니까? 근데 새파란 눈동자인데 얼마나 선한지 나보고 하이 이러는 거죠. 아니 미국 놈 저보고 하이 합니다.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미국 사람 처음 봤는데 이게 미국 군인이구나. 근데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요. 그래 제가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북한에서 계급 교양 영화 보면은 미국 놈들 얼마나 이렇게 승냥이로 완전히. 미스터 김, 당신은 이렇게 하지 마시오. 어머나. 정찰하시오. 어머나.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예술영화에서나. 무슨 영화 배우가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트지하게 말한 줄 알았는데 그 미국 군인 보니까 얼마나 다정하게 새파란 눈동자가 하이 하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미국 군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탈북민들이 왔으면 첫째도 둘째도 정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한국에서 삶은 만족하시나요? 어려운 부분이라면 가장 큰 어려움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왔지 않습니까? 두고 온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가장 어려웠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과일을 좋아하셨거든요. 특히 사과, 배. 그래서 저는 한 3년을 과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나니까. 여기는 과일이 천지잖아요. 안 먹지 않습니까? 과일 어디 먹습니까? 막 저희 집에다 사놓으면은 어떤 때는 막 썩어 나가거든요. 버리고 하는데 특히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바나나, 귤 같은 건 자꾸 썩거든요. 그 버리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건 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대답하는 그겁니다. 첫째 그리움입니다. 외로움. 어찌 보면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아마 그리움과 외로움 큰 몫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두에게 만족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 삶 속에 어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또 뭔가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삶의 보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다 잘 살고 또 그 어떤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 먹고 배부르게 등 따시면서
만족하다, 난 행복하다, 평안하다 이런 삶을 산다면은 기쁨이 없거든요. 진정한 기쁨은 고난 뒤 끝에 오거든요.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면서 네. 하나하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 삶의 그 열매를 바라볼 때, 또 삶의 열매를 누릴 때, 그때 느끼는 희락과 평강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야, 역시 말씀도 이렇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난 뒤에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힘든 일 겪고 계신 분 계시다면 나중에 이제 더 편안함이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니까 달게 고난을 통과하시길 바랄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북한에서 보면은 왜 시련과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쵸. 북한에서의 직위라는 거는 순간에 수령이 눈 밖에 나고 말 한마디 잘못하고 또 남을 동정했다는 게 동정이 함정된다고 이렇게 그 해코지 당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 주변에 간부들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랑 보면은 야 이것도 아니구나. 네. 당과 수령의 신임이라고는 이 직책도 한순간이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뭐랄까요 자괴감이 왔댔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 살던 북한에 살던 사람은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체적 존재로서의 나라는 자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도 아주 뜨겁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유 정말 앞으로도 건강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원하시는 그 꿈들을 다 감사합니다.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하고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진짜 바쁘신 분이거든요.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셨는데요. 원주에 사시는 분들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대화하면서 네.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 외로우시거나 예, 좀 힘이 드신 분들은 얼굴 뵈러 오세요. 힘이 더 용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찾아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화목하게 잘 지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목사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건강하십시오. 예, 여러분 오늘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